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드디어 기출문제 마지막 연도 2014년도 마지막 3교시 시간이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 정책론이죠. 어려울수록 60점만 넘기자. 진짜 어려우면 반띵만 하자.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접근하시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또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아주 분홍색으로 이렇게 핑크빛. 여러분 합격하시고 꽃길만 걸으시라고 핑크빛 꽃길을 위해서 제가 옷까지 갈아입었습니다. 꼭 합격하시고요. 합격수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몸도 아프면서 진통제 맞아가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시고 합격하시고 합격수기가 올라오면 깔끔하게 저도 몸과 마음이 훨훨 날아갈 것 같습니다. 곧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찬송이 생각나네요. Here and now 지금 시점에서 딱 맞는 찬송입니다. 기도기도 하고요.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합격하리라.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잔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제가 해왔지만 그냥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보다 조금만, 지금의 노력도 하시지만 지금 노력의 10%만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만 잠을 줄이시고 지금의 잠자는 시간보다 잠잘 시간은 시험 끝나고 자도 충분합니다. 잠자는 시간 1시간만 줄이고 지금의 노력보다 10%만 더해서 10%만 더 점수를 올리자. 그러면 합격입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2014년 기출을 풀 때는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 정말 액기스 있게 10% 더 맞자. 1시간 덜 자자. 이런 마음으로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10%만 더. 꽃길만 걸으십시오. 합격하셔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1번 갑니다.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체크하면 다 오르네요. 이 문제 자주 나와요. 스피햄 랜드법 이거 다 안 내도 돼. 햄 나왔네. 먹는 거죠. 햄과 관계는 뭐예요? 빵이죠. 빵. 가족 수대로 빵을 배분한다. 그래서 스피햄 랜드와 관계는 건 빵을 가족 수대로 나눠줬다. 그래서 가족수당제도의 시초라 부린다라고 보고요. 공장법은 아동의 노동 요건을 개선하였다. 그렇다라고 보고요. 1933년 신구빈법은 전국적으로 구빈 행정 구조를 통일하였다. 그렇다. 영국의 사회 역사니까요. 1911년도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분하였다. 건실하게 했다. 건강보험, 실업보험 두 가지 체크하십시오. 이걸로 말장난할 수 있습니다. 연도는 안 봐도 됩니다. 2번 갑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 시대에서는 사회주의 개념이에요. 사회주의는 국가 통제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자조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는 아니다. 국가 통제가 들어가는 사회주의다라고 보고요. 하나 좀 추가 설명을 드릴 것은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의 국가복지에 노예를 만드는 것으로 모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산재보험 역사의 배경을 보게 되면 비스마르크 시대에서는 산재보험이 근로자에게 부담했어요. 근로자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뛰고 이렇게 근로자에게 각 부여했기 때문에 이걸 근로자들을 돈을 띄니까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대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거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다. 사회보험이다라고 보고요. 3번 갑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 불평등 정도의 측정. 우리 많이 했죠. 로렌츠 곡선이죠. 그래서 대각선일 때 평등이다. 평등. 어떤 평등이에요? 완전 평등이다. 완전 평등. 절대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누적과 소득의 누적을 보고 비교하는 거죠. 1번 갑니다. 진위계수는 상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선을 기초로 하였다라고 보고요. 대각선일 때 완전 평등, 절대적 평등이다. 한 개인의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를 진위계수는 0이다라고 하는데,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예요. 1이 완전 불평등해요. 그래서 나머지 소득이 없는 완전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이 아니라 1이다. 10분의 분배율입니다. 분배율. 분배를 잘하면 뭐예요? 소득 분배를 잘하면 평등이죠. 불평등이다가 아니라 평등이다. 정답은 4번.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그렇죠. 평등이니까요. 5분의 배율. 5분의 배율은 배율을 나눈 겁니다. 5분의 2씩. 그래서 배율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 크니까요. 그래서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10분위는 10분의 분배율이에요. 분배를 잘하면 평등해지고 5분위 배율은 상위층과 하위층이 커지는 거예요. 1로 갈수록 크고 내려갈수록 더 커지니까 갭이 커지겠죠. 그래서 클수록 불평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체크하면요. 시민권은 정치권의 실현을 통해서 정치권이 아니라 사회권이다라고 해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수렴 이론을 다른 말로 산업화 이론이라고 한다라고 포인트 잡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5번 갑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험제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리을이 아니네요.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요. 그냥 속된 말로 뿜빠이 똑같이 뿜빠이 한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뿜빠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렇구나. 급여 수준과 기간이 충분한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구나.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국가 3자가 부담한다.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갑니다.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이다. 이게 딱 봐도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1935년에 생겼으면 1929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죠.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뭐 일자리를 많이 하면서 사회보장법이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사회주의 이념과는 관계가 없죠. 7번 갑니다. 조지와 윌 등에 관한 신우파입니다. 신우파하고 신자유주의는 좀 틀려요. 그래서 두 가지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요. 그래서 뭐 보수주의, 자유경쟁, 뭐 자유시장 뭐 이런 거 공통으로 관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신우파 얘기입니다. 국가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을 추정한다. 뭐 개입, 국가 개입은. 글씨도 제 마음처럼 아주 헷갈리네요. 지금 막 제 마음이 아주 번아웃 상태입니다. 극한 상태인데 하여튼 조금 이제 쉬고 싶은데 상황에 이렇습니다.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민영화를 통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였다. 민영화. 전통적 가치와 국가 권위의 회복 강조. 전통적 가치 자유주의. 노동 무능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국가가 무능력자에 대해서 도와준다. 뭐 이런 거
신우파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갑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사회보험 프로그램 강조하면 뭐예요? 이거는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조합주의, 보수주의의 특징이 사회보험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자유주의 복지국가니까요.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사회보험을 강조했고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한 게 아니라 공공부조의 프로그램을 강조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9번 갑니다. 사회복지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현물급여하면 그냥 쌀가마니 대상 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쌀가마니 다 쌀 전달하면 그래서 효율성 제일 좋은 건 무엇이다? 현물급여다라고 보고요. 증서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소비자 선택권이 높은 반면 현물급여가 비해서 낮다라고 하는데 소비자 선택권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현금이 제일 좋죠. 현금. 그 다음에 바우처. 증서죠. 증서. 그 다음에 현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갑니다. 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보다 선별주의 할당 원리에 가깝다. 혓바닥 또 할딱거리네요.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에 가깝다. 그래서 선별주의 할당에 가까운 게 아니라 보편주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왜? 귀속적이니까. 귀속적은 뭐예요? 다 귀속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는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 규범적 욕구에서 정해지고 규범은 뭐예요? 타준다. 보편주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갑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으로 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야당은 연간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요. 2012년도 한참 지났죠. 이게 안 봐요. 그냥 시험 안 나오겠지. 넘어가는데 또 분석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모르면 못 견딘 분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2012년도 문제네. 넘어가야지. 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하여튼 뭐 해설은 해설이니까 옳은 거죠. 여당안은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을 도입하였다. 여당안은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4대 중증 질환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삑사리죠.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두 안 모두 조세 부담을 증가. 그렇죠.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그냥 세금으로 그냥 때려 박아서 그냥 맨 아무 말 잔치잖아요. 막 뭐 준다 일단 대고 보자. 대통령 되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야당안은 100만 원 상한제로 제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선별주의랑 관계없습니다. 두 안 모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요금이 감소한다. 그렇죠. 이용자의 국민의 이용요금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감소하니까 많이 혜택 주는 사람은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그런 의식을 버려야 돼요. 11번 갑니다. 정책 분석을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 3P죠. 프로세스, 프로덕트, 퍼포먼스, 3P로 구분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 분석 틀을 할당, 급여, 재정, 전달 체계로 구분하는 것은 할당, 급여, 재정, 전달 체계로 구분하는 산물 분석에 적합하다. 산물 분석이다라고 딱 떨어지죠. 보시고요. 과정 분석은 조금 나오면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과정 분석과 관계 있는 건 계획입니다. 계획을 가정하자. 산물 분석은 운영입니다. 운영. 그래서 할당, 급여, 재정,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성과 분석과 관계 있는 건 평가입니다. 평가. 여기서 세 가지 조사 분석, 조사 방법론이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했다. 조사 방법론은 뭐예요? 조사 방법 평가하는 거죠. 평가. 이건 성과 분석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13번 갑니다.
평등 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방식의 사회보장. 보험 방식의 사회보장은 뭐예요? 내가 낸 만큼 찾아먹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민연금 많이 먹으면, 많이 내면 또 많이 먹는데, 많이 찾아먹는 거죠. 아, 지금 뭐 갑자기 배도 고프니까 또 많이 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비례의 평등이다. 비례, 낸 만큼 찾아먹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량적 평등은 결과, 결과. 비례적 평등은 형평, 기회 평등은 뭐 이렇게 형평, 열등초의 원칙은 형평. 그래서 형평,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받아야죠. 그게 형평한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갑니다.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정책기획가의 역할 또는 주요 가치의 연결로 옳은 것은 공익을 바라본데 공익. 정책기획가. 뭐 용어가 어렵죠. 아주 그냥 쓸데없이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뭐 만들었으니까 답을 맞춰야죠. 개인주의적 견해는 참여의 가치. 아, 개인주의적 참여해야겠죠. 그래서 개참하다. 그래서 개인 참여 보시고요. 조금 더 나가면 유기체적 견해는 유기체, 전문가 나오면 유기체고요. 공동체에 나오면 리더입니다. 유기체에 나오면 전문가. 보시고요. 15번 갑니다. 정책 결정 이론, 이건 뭐 우리 많이 했죠. 설명을 옳은 것. 그래서 점증 모형, 약간 수정, 조금씩만 은편하죠. 약간 수정하면 점증 모형이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합리 모형은 합리적이다. 좋지. 근데 현실과 잘 안 맞는다. 그래서 현실과 잘 맞게끔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이게 만족 모형이죠.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 대안, 이건 정책 합리성이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쓰레기통.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 이건 최적 모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갑니다.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틱이시네요. 정책 평가는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객관, 배제하면 안 된다. 상식이죠. 평가 설계의 형태와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인거 모형을 설정해야 한다. 그렇구나. 정책 평가는 정책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구나. 통계 기법 및 분석 기법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는 기술적 성격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17번 갑니다.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정의하는 사회보장 영역 딱 떨어지죠. 세계 3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래서 완고, 투고, 3고 18번 넘어갑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틱이시네요. 릴이 아니네요. 부가방식 공적연금의 경우 자본 축적 나오네요. 자본 축적. 적금. 이건 뭐예요? 적립, 축적, 적금. 그래서 부가방식이 아니라 적립방식이죠. 자동화 안정장치의 기능을 통해서 경기 불안정을 조달한다. 뭐 이런 건 문제 안 만듭니다. 볼 거 없고요. 19번 갑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구성이 다음과 같다. 공사연금체계는 나옵니다. 사적연금 나왔는데 주변적 역할만 한대요. 그러니까 약하겠죠. 공적연금은 직업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연금제도로 분절된 상태를 취하며 퇴직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 나왔는데 하여튼 주변적 역할을 하는 게 사적연금이면 공적연금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적연금은 국가주주도잖아요. 그래서 국가 우위의 연금체계다. 국가의 연금체계 공적 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갑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다.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그래서 어디서 신청해요? 홈택스에서 신청하죠. 이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자녀 수별로 아닙니다. 가구별로입니다. 가구별. 가구별 급여, 가구별 뭐 개인 가구냐, 뭐 여러 가지 가구별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수별이 아니라 가구별이다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21번 갑니다.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 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면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근데 잘못돼. 그러면 연쇄적으로 문제점이 파생됩니다. 그래서 위험 발생의 상호 독립적이다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갑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건 뭐 어우, 숫자 나왔네, 계산 문제 나왔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154만 원. 빼기. 소득평가액 25만 원. 재산소득 환산액 10만 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5만 원. 빼기. 주거급여 20만 원. 빼기. 타지원 25만 원. 빼기. 153만 원에 나온 거 다 빼면 답이 74만 원입니다. 23만 원. 3번 갑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조해주는 현금 기여가 있다.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장하는 급여를 뭐라고 그래요? 상병급여 들어봤죠? 상병급여, 뭐 상병수당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재정 이전 체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재량권, 지방정부의 재량권입니다.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작은 것부터, 작은 것, 큰 거. 범주적 보조금은요, 요만큼만 써라.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지방한테 요만큼만 써. 작죠. 포괄적 보조금은 프로그램에 한해서 이만큼 줄게. 그래서 통으로 줄게. 포괄 보조금은 프로그램에 통으로 주는 거. 일반 교부세는 니네가 알아서 써. 자율권. 지방 자율권을 주는 게 일반 교부세다. 일반 교부세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포괄 보조금, 그다음에 범주적 보조금. 이 문제 나오면요. 출제자가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재정 이전 체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문제를 살짝 바꿔요. 그러면 아싸 1번이지 하면 틀려요. 그때는 거꾸로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25번 갑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낸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는 건 고용보험이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소발 나오네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예요. 이거는 사업주가 다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주가 뭐 직업능력 개발해라. 그래서 연수받아. 그러면 사업주가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낸다라고 보고요. 2번도 법 개정됐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의 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로 변경됐습니다. 120일에서 270일이다. 자영업자는 120일에서 210일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120일, 210일, 근로자는 120일, 270일이라고 법 개정됐고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는 18개월, 180일 나왔고요. 여기가 뭐 육아급여 나왔다. 뭐 이런 거는 18개월은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구직급여입니다. 육아급여는 18개월이 해당 안 된다라고 보고요. 육아휴직급여요. 시험 문제 살짝 변경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다. 이거 봤는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8개월이 아니다. 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책론 풀어봤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까지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행정론은 쉽습니다. 행정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26번 갑니다.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 옳으네요. 뭐 좋은 말이겠죠. 강화하니까요. 이들을 강화한다, 높인다, 강화한다, 세워준다. 다 좋은 말이니까 다 강화합니다. 27번 갑니다.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띄우시네요. 과학적 관리론,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를 실현해서 과학적으로. 조직의 목적은 상하 일치성의 개발을 한다.
상하가 일치한다라고 하는데 과학적 관련의 사실 단점입니다. 상하가 서로 일치한다라고 이 기반을 둔다고 보는 건데 상하가 서로 엇박자가 날 수 있죠. 하지만 과학적 관료에서는 상하가 일치한다고 기반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십시오. 니은 정부는 법과 정책 나오면 법, 정책, 제도 이론입니다. 리을 조직관리는 조직이 처한 상황 나오네요. 상황 이론입니다. 그 답이 기억되기 시다. 28번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한 곡지 빡 찍어 두시고요. 기초노령연금은 광역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별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 전달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조직에서 시행한다. 공공조직 아니라 공공과 지방에 함께 협력한다. 29번 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 옳으네요. 이것도 배치한다, 조성한다, 홍보한다, 저렴하게 한다. 높이는 방법이니까 좋은 거 다 답이겠죠. 30번 갑니다.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자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책임성 있는 관리자예요.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죠. 글자 한글만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억울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그냥 탁 집어내야 돼요. 개별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 통제 안 하고 내비두면 뭐하러 관리자예요.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관리자가 아니니까. 상식이죠. 이건 볼 거 없죠. 또 거꾸로 이런 거 분석하면 또 미쳐버려요. 31번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적 사실을 빠른 시간순으로 나열한 것은 시간순 연대 나왔네요. 또 연대 아주 짜증납니다. 고대도 아니고 연대 또 나왔어요. 연대. 디귿, 기역, 기흥, 니은, 기역, 릴이다. 연대 외우기 쉬운 사람은요. 그냥 답이 5번이구나 이거 나오면 그냥 그렇게 안면타ದಂ으로 외우세요. 해설은 해설이니까요. 디귿,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 1987년. 니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도입 1997년. 기역,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끼리 이웃끼리 잘 살자 26 2006년. 이건 알죠? 사통망 2010년. 32번 갑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논리 모델 이제 자동봉으로 나오죠. 투입했고 그 다음에 활동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산출이고 그 다음에 성과, 결과물 이제 목적 달성 결과물 이걸 영향이라고 하죠. 결과에 대한 데이터 값은 산출이라고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 목적 달성했으면 성과입니다. 외부 강사 투입했네요. 투입. 안정감이 증가했네요. 영향, 성과. 참여율 했네요. 산출. 3상 갑니다. 조직 이론이 조직 관리에 관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계 이론은 객관성의 원칙. 생태계 이론은 객관성이 아니죠. 생태계 자연 흐름. 그래서 파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 교류다. 객관성 원칙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34번 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이거 말장난입니다. 핵심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한다. 전문가가 담당하니까 이거 뭐예요? 책임성이 아니라 전문성이죠. 종합 나오면 통합성, 중단 없이 지속성 다 이게 국어 문제 아니에요. 35번 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서 민간 조직의 강점이 아닌 것은 기본적인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건 민간이 아니죠. 중앙조직이죠.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야죠. 36번 갑니다. 미국 사회복지 행정 역사 1900 또 나왔네요. 아주 짜증나네요. 1990년대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이 유사졌다. 공민협력. 딱 봐도 이건 늦게 났겠죠. 늦게.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한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다. 이렇게 한 꼭지 빡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기도 되는데 좀 찝찝한 사람들은 사회복지 행정 교육이 필요성이 주장했다. 1920년대. 미국의 자선조직 알죠? 1877.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크게 늘었 시기는 1960년대. 사회복지 분야가 민영화된 시기는 1980년대. 알면 좋고 연도 외우기 싫으면 그냥 요것만 딱 찍고 넘어가세요. 다음 중 효과성 평가의 평가 방법과 도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효과성과 효율성이 나오네요. 목표 달성 결과니까 효과성이죠. 비용 나오네요. 이거 뭐 효율성이죠. 비용 나오네요. 효율성이죠. 노력의 양 측정 노력성이죠. 그래서 답이 리을이다. 38번 갑니다. 지식 기반 시스템이 나오네요. 지식 기반 시스템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1번 정보 제공 나오면 어떤 기능이에요? 정보 관리 체제다. 그래서 정보 관리 시스템이다. 정보 제공 나오면 정보 관리 시스템, 지식 기반 시스템이 아니다. 나머지 볼 거고요. 39번 갑니다.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뭐예요?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형성 나오면 과정평가 2번 찌찌뽕. 40번 갑니다. 아동학대 예방운동과 같이 대중의 행동 변화를 위한 공익 마케팅, 사회 마케팅이다. 41번 갑니다. 가로에 들어갈 조직 구조 관련 개념과 그 설명이 연결이 오는 것은 이런 거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찌찌뽕을 해야 되지 분석하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니까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많이 되면 복잡하죠. 복잡성. 의사결정의 공식 권한이 분산되었다. 분산됐으니까 뭐예요? 분권하다. 조직 내 직무와 수행 과정을 명문화했다. 명문화 공식화.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 갑니다.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수행 과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뭐하러 기획해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인문학 상식 문제입니다. 43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 기준은 프로그램의 전문성 나왔네요. 서비스의 우월성 나왔네요. 퀄리티가 높죠. 퀄리티 질이다. 4번. 44번 갑니다. 조직 문화와 조직 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 문화는 변화가 쉬워. 조직 문화 변화 안 쉬워요. 변화가 어렵죠. 다 했습니다. 45번 갑니다. 슈퍼바이저는 뭐예요? 상급자. 그냥 선배에 필요한 자질. 좋은 거 답이겠죠. 풍부한 지식, 기술과 경험, 용의성, 소실성 다 답이다. 46번 갑니다. 일반 행정과 비교해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 행정 실천 표준 기술이 확립되지 않았다. 47번 갑니다. 기획 예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원가 계산이 쉬워. 단위 원가 나오면요.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단위 원가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원가.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예산 변경이 유리하죠. 그래서 예산 변경이 유리하다. 단위 원가, 성과주의다. 계획 예산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가 기획 예산이니까 뭐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되겠죠. 48번 갑니다. 가루에 들어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그 설명이 옳은 것은 여기 있는 항상 말씀이야. 이 보기에서 글자를 찾아내야 돼요.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된다. 그래서 행동 나오네요. 행동 이론. 업무의 환경 특성에 따라서 환경 특성, 상황에 따라서 상황 이론. 리더십은 타고나야 돼. 타고난 특성, 타고난 특징. 환경 특성은 환경은 상황이에요. 리더십은 타고나야 되는 이거는 유전적 요인이에요. 유전적으로 타고나야 된다. 특성. 지도자와의 추정관 협력, 변혁 이론. 49번 갑니다.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모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여 문제를 깊이 파악하는 거. 깊이, 집중적으로, 초점. 자유롭게 의견. 그래서 토론 나오고 깊이 있게 집중, 초점 집단.
시험 많이 나오죠? 50번 갑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성과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성과 수준은 측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과는 결과예요, 결과. 결과는 데이터 값이 있어야죠. 측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전제로 한다. 성과가 목적 달성이니까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러니까 측정의 전제로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강의 풀어봤는데 포인트만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론 제일 쉬워요. 법제론 어렵지만 마찬가지예요. 포인트만 잡자. 법제로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무조건 60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은 80점 목표도 부담스러워요. 70점만 맞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60점 플러스 10%, 6땡 66점 합격이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법제론 공부하면 6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51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먼저 체크하면요. 이거 문항 많이 나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이제 노숙할 때, 저도 이 경험이 참 강의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 산재산이라니까요. 제가 노숙할 때 중독자, 원래는 그 라파 공채가 대전역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케어해서 재활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저도 주식 중독에 걸려서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여기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제 책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회복을 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수급 급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달에 40만 원씩 그때 당시에. 근데 어떤 치유한 분이 나 이게 40만 원 안 받을래. 이거 자꾸 40만 원 받으니까 의존돼서 내 자립 의지가 없어. 나 이거 포기할 거야. 나 이거 안 받고 내가 일할 거야. 그래서 속된 말로 노가다 뛰어서 한 달에 200씩 받더라고요. 이거 받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이럴 것처럼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나 이거 수권 포기하고 내가 돈 벌 거야. 있습니다. 나머지 벌 거 없고요. 52번 갑니다. 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옵니다. 모두 옳으네요. 권리구제, 사회보장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면서 권리 또는 이익을 행정심판자는 다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런 내용 몰라도 돼요. 어차피 문제 만들면요, 이게 자세히 안 나와요. 문제는 함정을 파놓거든요.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기출하고 비스무리하게 내요. 그리고 헷갈리게 이제 낚싯줄을 쭉 내려놓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신청을 뭐 하여야 한다. 말장난이라니까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는 할 수 있습니다. 53번 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휴할 수 있는 기관, 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또 여기도 경험 나옵니다. 저도 인생 참 더러운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게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강의할 때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카타르시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정화. 제가 이제 주식 중독에 걸려서 라파 공채 거기 있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또 재발이 됐네요. 교회를 나갔더니 교회도 또 주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또 그래 하나님 보고 주식하자라고 해서 또 살짝이 아니죠. 몰래 또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가 또 아내한테 걸려갖고 또 쫓겨났죠. 그래갖고 이제 강제 정신병원에 이제 입수가 아니라 갇혔죠. 강제로. 그 강제로 갇히면 거기서 또 한 3개월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살아서 뭐해 또 자살 시도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이 책에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금액도 쌉니다. 8,300원. 합격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이 책을 읽어보면 야, 저런 사람도 살았구나. 저런 사람도 살 수 있구나. 저런 사람도 교수가 됐구나. 라고 여러분께 많은 용기와 희망이 될 겁니다. 그러려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 제가 얘기한 적 있겠지만, 전액 다 노숙자 재활을 위해서 기부합니다. 노숙인들 밥 한 끼 사셨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의사가 있어요, 의사. 의사가 참 제일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한 100명 있으면 한 바퀴 돌아서 이상 없죠? 그럼 진료 끝난 거예요. 또 갑자기 그냥 훅 열받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4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휴업급여는 해당 안 된다. 간단하게 보면 되죠. 55번 갑니다. 국민연금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문항 맨날 똑같은 문항 나옵니다. 똑같은 문항 나온다는 것은 다른 거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 문항으로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보기만 응용 문제 나오지, 요건 여러분 기출문제 그동안 풀어본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나오잖아요. 기여금이라는 사업장이니까. 기여금과 관계 있는 게 뭐예요? 부담금이죠.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경험을 안 한 분도 계시겠네요. 금방 경험을 하면 이해가 돼요. 국민연금 뛰잖아요. 회사 할 때. 국민연금 뛰면 반띵, 사업주가 반 내고 내가 반 내고, 내가 반 낸 거죠. 내가 기여한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부담한 건 기여한 거예요. 사업주가 부담했죠. 반은. 그래서 사업자가 부담한 건 부담금이고, 기여금은 내가 낸 돈을 기여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 1번이다라고 봅니다. 한번 이해하면 쉽습니다.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56번 갑니다. 의료급여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전형적인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뭔가 그럴듯하는데,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뭐 치료를 받아야 진료를 받아야 이 의료급여를 받죠. 근데 진료도 안 받았는데 본인 부담을 청구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뭐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의료급여를 받아야 뭐 부담금을 청구하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요.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처방 전에 급여 비용을 정하는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한다라고 보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상황, 근로 능력에 변동되었을 때 직권으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답니다. 소득, 재산 상황, 근로 능력 등이 변동됐을 때요. 57번 갑니다. 국민연금 법령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병보상연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체도 없고, 우리나라는 상병보상 이런 상병급여가 없습니다. 58번 갑니다. 긴급복지지원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긴급복지지원을 다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으면 이중복지죠. 그래서 두 번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됐습니다. 59번 갑니다. 기초노령연금 법령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소멸, 이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소멸시효는 다 3년이에요. 근데 기초노령연금 법령상 수급권자는 5년이다. 그래서 기오 여러분 꼭 참고하세요. 소멸시효 나왔네. 3년 하면 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3년 또 나왔지? 3년 안 했는데 국민기초연금법이잖아. 그건 5년이야. 그러면 또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60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 계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것은 차상위 계층이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다. 참고로
100분의 150은 차차상입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2014년도 내용이기 때문에요. 법제론 법령들이 많이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제론, 특히 법제론이 오래될수록 너무 많이 공부하면 헷갈려요. 예, 정답만 치고 들어가고요. 교재의 해설이 잘못됐으면요,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의가 우선입니다. 강의가 우선이다. 교재와 책 내용이 충돌될 때는 강의가 우선이다. 그래서 책에 오타가 있으면 오타를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강의한다라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법제론은 뒤로 갈수록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법 내용이 개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나옵니다.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법,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특히 미국과 국민연금법이 우리나라와 서로 찌찌뽕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62번 갑니다. 사회복지법령의 역사적 변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말장난입니다. 나머지 보지 마시고요. 63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금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현금이 아니라 현물 제공이죠.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라고 보시고요. 이것도 책에 오타가 있으면요, 5번이 없을 겁니다. 5번이 있으면 이렇게 추가시키고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5번 지분 규제가 없으면 이렇게 추가해서 현금 우선이 아니라 현물 우선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번 갑니다. 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장애인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 판매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필요해요? 이탁한 사항은 조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점이나 자동 판매는 장애인 복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 운영을 한다. 이것도 개별적으로 잘 나옵니다. 65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다. 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국가 자체가 지방자치 공공기관이 하는데 뭐하러 신고해요? 이것도 전형적인 말장난이죠. 근데 그럴듯하거든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장난이에요. 누구에게 신고해요? 국가가 지방자치 공공단체인데. 그래서 말장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66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기본 이념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을 체크하면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리을이 아니네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잠을 못 자니까 막 글씨도 막 헷갈려 보여요.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한다. 이건 뭐예요? 국비법이죠. 국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 내용은 사회복지와 관계 있죠. 딱 떨어집니다. 67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거는 그냥 아무 말 잔치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써놓은 겁니다. 아무 관계없는 얘기니까요. 이게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8번 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개인적인 용무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상식이죠. 69번 갑니다. 산업재해보상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족보상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할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그렇습니다. 재혼하면 상실이다. 70번 갑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주비도 자영업자에 해당됩니다. 이주비는 해당된다라고 보시고요. 71번 갑니다.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이다. 4월 20일은 무슨 날이에요? 장애인의 날이다.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12월 11일은
세계 인권선언의 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번 갑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가류에 들어갈 내용은 6개월, 3개월이네요. 63빌딩이네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한 보호를 요청하는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단기 보호시설이라고 한다. 그 단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의 보호시설 쭉 나오면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나오면 맨날 똑같아요. 장기도 나올 법한데 안 나와요. 단기만 나와요. 단기 보호시설 6개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한다. 이 문항 갖고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출제된 정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안면타당으로 효율적입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용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오시오. 다 오르네요. 노인. 다 노인 들어간다. 74번 갑니다. 장애인 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권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당연하겠죠. 딱 떨어지죠. 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3년이죠.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5년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맨날 똑같이 나와요.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같이 나오잖아요. 용지가. 그런데 용지는 같이 나오지만 회계는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걸 또 약간 응용 문제 나오면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요양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통합회계가 아니라 독립회계다. 이것만 하나 알아두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는 키입니다. 맞는 키, 더 키, 찌찌뽕.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4년도까지 해서 기출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기출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기출이 합격의 비결이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독보다는 다독으로 하는 겁니다. 다독.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답이 이제 점점점 올라옵니다. 한 번 할 때 딱 보면 알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또 까먹어요. 그래서 3번 정도 봐야 내 것으로 답이 보입니다. 3번을 안 보신 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빠른 속도로 배속을 좀 빨리 해서 1.2, 1.3, 1.4 배속을 빨리빨리 해서 다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3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 3번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파이널로 넘어가서 이제 반복학습, 다지는 거, 후식 먹는 시간, 그런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에서는 좀 속도를 빨리 내서요. 정답을 빨리 여러분들이 정답을 내 것으로 만들었던 그 정답을 확인하고 다지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기술문제 강의 들으시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파이널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